자, 이제 연립방정식 유형별로 필수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수학의 샘 수학상 페이지 248쪽입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자, 1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일단 보니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라는 2차식이에요. 자, 1차랑 2차랑 붙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1차식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어요. 그쵸? 자, y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13.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3은 0이 될 거고, 그럼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죠. 그쵸? 양변 2로 나누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지금 x랑 y의 관계식 여기 있잖아요. 자,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x 값이 1일 때는 y 값은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2번 보면 2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1차하고 2차랑 붙었어요. 그쵸? 자, x-y는 2라는 1차식하고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는 2차식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자,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y는으로 정리해주면, 자, 마이너스 y가 1로 넘어가면 되죠. y는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y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할게요. 해주면 2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y 자리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고, 자, 전개해주면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게 마이너스 x제곱, 중간에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마이너스랑 만나서 마이너스 4는 0 이래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지워지고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자, 양변 2로 나누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식이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x의 값은 1 이렇게 나오죠.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번에는 y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x가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1차식하고 2차식하고 붙었을 때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여 푼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페이지 249쪽 필수 예제 5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일단 1차하고 2차. 자, 문자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항은 2차 항이 되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 x에 관한, 뭐 y에 관한으로 정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문자들을 다 문자로 보고 문자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2차다 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1차랑 2차, 여기도 1차랑 2차랑 붙었으니까 아까처럼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자, 이렇게 지금 x, y에 대한 대칭형 구조일 때, 자, 대칭형 구조라 이 소리는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도 같은 식이죠. 그쵸? 마찬가지로 x랑 y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아래 식도 위에 식도 같은 식이 나와요. 자, 이랬을 때에는 뭐를 이용하면 되냐면 합과 곱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 1번 볼게요. x, y 합이 4고 곱이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합과 곱을 알면.
우리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면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지금 x제곱으로 시작하면 안 되죠. x가 근이 되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자,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 이렇게 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x하고 y가 되는 거죠. 그쵸? 자, 1번 보면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이 자리에 넣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t의 값이 5이거나 또는 t의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x, 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웠고 여기서 구한 t가 하나는 x, 하나는 y가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x가 5이면 y는 마이너스 1이고 또는 두 근 중 한 근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는 5가 돼.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주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자, x, y에 관한 x랑 y가 대칭인 구조일 때 이럴 때는 합이랑 곱을 구해서 자, 요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 y값을 구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럼 2번 보면 자, 합이 주어졌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49라는 식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도 x랑 y 자리 바꿨을 때 위의 식 아래식 다 같은 식이 돼요. 그럼 합하고 곱을 찾아서 아까처럼 풀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아래식을 좀 변경을 해줘야 되겠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xy가 하나 더 있는 형태예요. 됐나요? 자, x 플러스 y가 2니까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3xy가 49. 그래서 마이너스 3xy가 자, 이항시켜주면 45가 돼서 xy는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문제를 보고 풀어줄 거냐면 합이 2, 곱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xy 값을 구해볼 거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y를 두근으로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t 플러스 두근의 곱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인수분해 해주면 3하고 5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t의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t의 값이 5가 되는데 자, 우리 이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죠? x하고 y가 되는 거니까 자, 이 둘 중에 하나는 x, 하나는 y가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 될 때는 y가 5가 될 거고 또는 x가 5가 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페이지 250쪽 필수예제 6번입니다. 일단은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번엔 2차하고 2차랑 붙었죠. 그쵸? 우리 2차하고 2차랑 붙었을 때는 상수항이 0인 식을 찾아서 인수분해한 후 인수분해에서 찾은 1차식을 2차식에다 다시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식은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그쵸? 첫 번째 식 일단 써보면 2x-y x-3y가 0이 되고 아래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은 5 이렇게 일단은 곱이 0이 되니까 첫 번째 경우 2x-y가 0이 돼서 y가 2x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요 식이 0이 돼야 되니까 x는 3y인 경우가 있겠죠. 그쵸? 자, 우리 1차식하고 자, 요 위의 식에서 찾은 요 1차식과 아래 2차식을 이제 다시 연립을 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자, 요때 1차랑 2차랑 붙었을 때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y자리에다 2x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제곱이랑 2랑 곱해지니까 8x제곱은 5가 돼서 정리해주면 5x제곱은 5가 되죠. 그쵸? 그럼 x제곱이 1이 되므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x가 1인 경우가 있고
또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생기고 x가 1인 경우 y값이 2, 자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y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이렇게 두 쌍이 나왔고 두 번째 x는 3y를 만족하는 경우 요때 요 1차식과 인수분해해서 나온 1차식과 아래에 있는 요 상수항이 0이 아닌 2차식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x자리에 3y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자리에 3y 대입해주면 9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2y제곱이 5가 돼서 이번에는 5y제곱이 5 y제곱이 1이 되니까 자, y값이 뿔마 1이 나오죠. 그래서 y값이 1이 되거나 또는 y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자, y가 1인 경우 x값은 3이 되고 y가 마일인 경우 x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요 2차랑 2차랑 붙은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는 지금 이렇게 구한 4쌍의 해가 되겠어요. 자, 이제 2번 두 번째 문제. 자,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2차랑 2차가 붙었을 때는 상수항이 0인식을 인수분해한다. 자, 상수항이 0인식은 기억식이죠. 상수항이 0인식 인수분해 직접 해보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2차식, 상수항이 아닌 2차식은 이렇게. 자, 인수분해하여 얻은 1차식. 자, 곱이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든 요식이 0이든. 자, 요식이 0인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인 경우죠. 그쵸? 자, y는 마이너스 x인 경우. 두 번째, 요식이 0이 되는 경우는 y는 x인 경우가 되겠어요. 맞죠? 그래서 자, 인수분해에서 얻은 1차식과 아래에 있는 2차식을 다시 연립을 해주면 되겠네요. 요때 자,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했으니까 y자리에다가 대입해주면 3x제곱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가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제가 3 x제곱이 1이 되므로 x값은 뿔마 1 그래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쵸? 자, x가 1인 경우 y값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y값은 1이 되겠어요. 자, 또는 자, 1 여기 연립해서 얻은 인수분해해서 얻은 1차식 중 자, 요 부분이 0이 되는 y는 x하고 아래 2차식도 연립을 해줘야 되겠고 이번에는 y자리에다가 x를 대입을 해줄게요. 자, y자리에 x 대입하면 3x제곱 x 들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3 x제곱이 3이 되므로 이번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x가 루트 3인 경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가 생기네요. 자, x가 루트 3인 경우 y하고 x랑 같으니까 y도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 y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해서 4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 예제 7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해 조건에 대한 건데 자, 연립 방정식 자, 이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했고 자, 이때도 일단 몇 차와 몇 차가 붙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1차식하고 2차식이 붙었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지? 1차식을 먼저 한 문자로 정리를 하죠. 1차식 y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y를 우변에 이항시켜주고 y는 x-k 이렇게 될 거고 자,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 대입을 해서 풀기로 했어요. 2차식에 대입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k의 제곱은 8이 돼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게 되고 다시 쓰면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했어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 소리는 x 하나 y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x값에 따른 x값이 나오면 그걸 대입한 y값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건 요 2차 방정식, 요 x값이 하나의 해를 갖는다 이 소리죠. 이 소리는 자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네. 요 2차 방정식이. 그쵸?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될 거고 b가 지금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b' 반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 c는 0이야.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해줄게요.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이 0이 돼서 자 넘기면 k제곱은 16이 되겠네요. k제곱은 16. 따라서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일단은 2번 문제 이번에도 1차식과 1차와 2차가 붙었는데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 y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이번엔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자 아까도 했죠. 요건 x, y에 관한 대칭 구조야. 무슨 소리냐면 x하고 y 자리를 바꿔도 두 식 모두 x, y 자리를 바꿔도 식이 달라지지 않죠. 우리 합하고 곱이 주어진 이런 대칭형 구조일 때는 어떻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고 했냐면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요. 그럼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되지? 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볼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t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세워줄 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x, y로 가지면 인수분해하면 t-x, t-y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거 전개하면 요래 나와요. 자, 다시 이제 x 더하기 y 자리에다가 2k-4 대입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자, x, y 자리에다가는 k제곱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을 만족하는 두 실수 x, y가 존재한다 이 소리는 자, x, y를 두 근으로 하는 요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라는 소리고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자, 판별식 우리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네요. b가 짝수니까 자, 4분의 d 공식 반의 제곱 k-2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일 때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중 긴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지금까지는 식을 다 주고 x, y를 구하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식도 직접 세워보라 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원 안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는데 자, 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름의 길이가 13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름이라고 했고 직사각형 여기가 90도인 상태죠. 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보면 일단은 자, 여기 90도 직각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의 제곱인 169야 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고 맞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했어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34라는 건 자, x 2개, y 2개 더해주면 13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2배의 13이 아니라 34 2배의 x 플러스 y가 34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17이야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번에도 x, y에 관한 대칭 구조예요. 그쵸? x랑 y 자리를 바꿔도 연립방정식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뭐랑 뭐를 알면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랬냐면 합하고 곱을 알면 편하게 풀 수 있는데 합은 알죠. 그쵸? 자, 요 식을 변형을 잠깐 할게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XY는 자, 이렇게 변형을 시켜줄 수 있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자, X 플러스 Y 자리에 17 대입해주면 17의 제곱인 289 마이너스 2XY가 169가 되고 좌변으로 169 넘어오면 120은 우변으로 넘겨주면 2XY가 돼서 XY는 60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지금 합은 17이고 곱은 60인 상태니까 여기서 요 합이 17, 곱이 60인 자, X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t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자, 요 방정식의 두근이 x하고 y가 되겠죠. 여기 5하고 12 마이너스 잡아주면 되고 아래로 가지고 내려올게요. 여기로 인수분해해주면 t-5, t-12는 0이 되니까 t의 값이 5 또는 t의 값이 12가 되는데 이 t의 값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죠. 그래서 x가 5일 때 y는 12가 되고 x가 10이면 y는 5가 돼요. 근데 이때 자, 우리 x랑 y를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라고 놨는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중 긴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가로, 세로 중 긴 변의 길이는 뭐죠? 1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253쪽 발전 예제 9번 볼게요. 자, 지금 예제풀이만 듣지 말고 예제풀이만 듣고 있는 학생들은 요거 앞에 영상이 자, 연립방정식 개념 정리하거든요. 꼭 그거 듣고 나서 그리고 문제풀이를 들어주셔야지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가 될 거예요. 발전 예제 9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지금 2차하고 2차랑 붙었어. 그쵸? 자, 2차랑 2차랑 붙었을 때는 일단은 뭐부터 생각하기로 했냐면 상수항이 0인식이 있나를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상수항이 0인식이 있다면 그 상수항이 0인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를 찾은 다음에 다시 2차식에 대입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상수항이 0인식이 있나요? 없죠. 상수항이 0인식이 없으면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단계로 첫 번째로 뭘 생각해 보냐면 2차항 동시소거가 가능한가 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보니까 2차항 동시소거 가능해요. 왜냐면 개수가 다 같으니까. 맞죠? 요식이 기역, 요식이 니은. 자, 2차항을 동시소거하기 위해서 기역식에서 니은식을 빼볼게요. 자, 빼버리면 좌변은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x-y는 빼면 마이너스 2라는 새로운 1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1차식과 얘가 이 두 식을 통해서 잡은 1차식이기 때문에 얘도 만족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자, 새로 만들어낸 1차식과 둘 중에 이제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은 식, 2차식을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1차랑 2차랑 만나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 자, x는 y-2가 되죠. 그쵸? 한 문자로 정리 후 2차식에 대입하기로 했어요. x자리에다가 y-2 대입해보면 y-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2 2차 방정식이니까 좌변으로 다 몰아줄게요. 풀어주면 여기 y제곱 y제곱 그래서 2y제곱 자, 마이너스 4y y 그래서 마이너스 3y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2니까 2가 됐는데 마이너스 1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해주면 1, 1, 2, 1. 자,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서 2y-1, y-1은 0. 따라서 y의 값이 어떻게 되죠? y의 값이 자, 여기서 2분의 1이 나오거나 또는 y의 값이 1이 되고 y의 값이 2분의 1인 경우 y값이 2분의 1인 경우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y의 값이 1인 경우 x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두 쌍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차랑 붙었을 때 상수항이 0인식이 없으면 처음에 이제 2차항을 동시소거 가능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면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찾은 다음에
다시 2차식에 대입을 하여 자, 한 문자로 정리 후 2차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2차 항 소거가 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얘가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하게 돼요. 자, 상수항을 소거를 할 건데 이 문제는 요 다음 문제에 있어요. 페이지 254쪽 발전 예제 10번입니다. 자, 우리 연립 2차 방정식 1차랑 2차랑 붙었을 때는 자,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하기로 했어. 그 다음 2차하고 2차가 붙었을 때 자, 1차식은 0, 2차식은 0. 자, 요런 꼴이에요. 요때는 뭘 찾아서 상수항이 0인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있으면 어떻게? 자, 상수항이 0인식을 인수분해 후 다시 여기 대입. 이렇게 해서 풀어요.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0인식이 없다. 그럼 어떻게? 2차 항을 x, y에 대한 모든 2차항 동시 소거가 가능한가? 2차항 동시 소거가 가능하면 동시에 소거를 해서 1차식을 찾아낸 후 다시 여기처럼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1로 가는 거지. 2차일 때 상수항이 0인 게 나오면 상수항이 0인식을 인수분해해서 여기서 1차식을 찾아서 다시 1차랑 2차랑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자, 2차항 동시 소거가 가능하면 2차항을 동시에 소거함으로써 또 뭐가 나와요? 1차식이 등장을 해요. 그럼 1차식을 다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이 방법으로 푸는 거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다가 대입. 근데 얘가 안 돼. 2차항 동시 소거가 안 되면 우리 뭐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상수항을 소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상수항이 0인식이 나오죠. 그쵸?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는 몇 단계로 돌아가는 거냐면 여기 상수항을 소거해서 상수항이 0인식을 만들어. 그걸 인수분해해서 다시 1차식을 만들어. 1차식을 찾아서 다시 2차식에 대입. 결국에는 자, 여기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 자, 다음 이제 요거 발전 예제 10번도 한번 풀어보면 일단은 상수항이 0인식은 없어.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다음 2차항을 동시 소거 가능한가? 자, 소거를 하려면 만약에 x를 소거를 하려면 아래에다 2를 곱해줘야 되는데 자, 동시 소거가 안 돼요. x제곱 y제곱이. 그러면 얘도 땡. 그럼 어떻게?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상수항이 3, 5니까 최소 공배수 15죠. 그래서 기역식에다가 얼마를 곱하죠? 기역식에다가 5를 곱하고 니은식에다는 3을 곱해서 두 식을 빼줄게요. 그래서 기역식에다가 5를 곱해주면 10x제곱 플러스 15xy 플러스 5y제곱은 15가 되고 자, 니은식에다가 3 곱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9y제곱은 15 요래 되죠. 자, 두 식을 빼서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그럼 7x제곱 플러스 21xy 플러스 14y제곱은 0. 7로 나누어주면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0이 되죠. 그쵸? 자, 상수항이 0인식을 찾았고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y, x 플러스 2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여기서 1차식을 찾아낸 거죠. 자, 1차식 하나는 x 플러스 y는 0. 그쵸?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인 경우가 되겠고 자, 두 번째 x 플러스 2y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y가 되겠고 자, 1차식 두 개를 찾았으니까 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푸는데 자, 둘 중에서 조금 편한 i를 선택해서 자,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위에다 풀든 니은식에다가 대입해서 풀든 해는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쌤은 니은에다가 니은의 y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볼게요. x제곱 여기 마이너스 x 넣으면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 x 넣어주면 3x제곱 이렇게 되고 는 5래. 근데 이거 가능한가요? 3x제곱 빼기 3x제곱 0은 5야. 여기서는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서는 해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엔 x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4y제곱 마이너스 2y 대입해주면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 5. 8y제곱에서 3y제곱을 뺐으니까 5y제곱은 5. 그래서 y제곱은 1이 돼서 y값이 뿔마 1이 나오죠. 그래서 y값이 1인 경우가 나오고
y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나오고, 자, y값이 1인 경우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y값이 마일인 경우 x값은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되겠어요.